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아, 우리가 지금 도 공부를 하고 도를 닦고, 어, 그리고 이치를 날아가는 이 과정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거든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고,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 물론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기초적으로 호흡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 공부는 저는 오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생각을 좀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것을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호흡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하루에도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 수만 번 숨을 쉬거든요. 근데 그걸 숫자로 세지는 않죠. 그렇지만 무의식 중에 그냥 그 숨을 쉬는 게 거의 한 10,000번 이상 됩니다. 그리고 호흡이 짧은 사람은 한 2만 번도 숨을 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쉬고 있는 이 숨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은 그냥 뭐 당연히 뭐 태어날 때는 들숨 한 번 쉬고 죽을 때는 날숨 한 번으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뭐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도 그렇고 공기가 이렇게 있는 것도 그렇고 숨 쉬는 것도 그렇고 늘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식을 하지 않고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숨은 단순한 공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화가 나거나 이러면 숨이 거칠어지고 흥분하거나 이랬을 때도 숨이 거칠어지고 뜀박질 할 때도 숨이 거칠어지고 오늘 또 저같이 이 급한 마음에 차로 또 이렇게 한 3km 되는 거리를 뛰어오는 그것도 숨이 굉장히 좀 거칠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불안하거나 이러면 또 숨이 짧아져요. 그 대신에 또 편안하거나 또 이러면은 숨이 또 깊고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숨 쉬고 있는 그 상태를 보면은 지금 본인들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밥은 안 먹어도 한 며칠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숨은 최소 3분 이상을 멈추게 되면은 뭐 의식을 잃거나 그보다 3분보다 더 오래 가버리면 죽거든요. 그만큼 숨은 생명하고 가장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태어날 때 애기가 태어날 때는 숨 들이키는 것부터 먼저 하거든요. 내뱉을 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몸에 있던 날숨, 그러니까 몸에 있던 숨을 뱉음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하늘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숨이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숨이 끊어지면은 우리의 삶도 다 끝나는 거죠. 목숨이라는 것도 결국 숨이 이어지는 상태, 그것을 뜻하죠.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흐름이죠. 어떤 흐름이면서 몸과 마음과 의식을 연결하는 통로이거든요. 숨으로써. 그러면은 사람도 숨을 쉬고 우리 동물도 숨을 쉬고 식물도 숨을 쉬어요. 그러면은 동물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셔서 산소를 내뿜거든요.
그래, 바다는 정발하여 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되어서 순환하는 구조하고 똑같아요. 우리 숨 쉬는 구조가. 그 공기도 역시 순환을 하고. 그 세상에서 압 중에 제일 강한 압이 수압보다는, 유압인데, 유압보다는 수압이 강하고, 수압보다는 공기압이 더 강하거든요. 그만큼 공기가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 것 같아도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의식 전혀 안 하죠. 그리고 폐에다가 그 강한 공기를 갖다 집어넣고 있는데도 폐는 잘 견디거든요. 그러면서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공기를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생명을 유지해요. 근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식을 안 하는 거죠. 그 동양에서는 우리를 공기를 단순한 산소가 아니라 비어있는 기라고 해서 공기락 하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는 힘이거든요.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숨 쉬는 게 막히면은 병이 되는 거고 계속 자연스럽게 흘러주면은 생명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가 많이 하는 말들이 화가 날 때는 말을 하지 말고 먼저 숨을 고르라. 이 말은 단순하게 어떤 예를 따지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숨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화가 나면은 숨이 짧아지고 거칠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면은 그다음부터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막 이제 화가 막 보이고 얼굴 표정이 굳고 무서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같은 얼굴인데 호흡을 천천히 안정을 시켜버리면 한숨 한번 푹 쉬고, 감정도 그러면 숨을 쉬게 되면 감정도 조금씩 가라앉잖아요. 그러면서 사람 얼굴이 변해요. 온화하게.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숨이 고요하면은 마음도 고요해진다. 그러니까 숨은 마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먼저 호흡을 안정시키라. 그러면은 숨이 고요하면은 마음도 고요해진다는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수행이나 명상에서는 늘 이래 호흡을 가장 먼저 바라보게 하죠. 내가 수행을 할 때, 안 그래 명상을 잠길 때 나의 모습을 하나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명상이거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 요가에서는 이런 말도 있죠. 숨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린다. 그리고 호흡은 단순한 폐의 움직임이 아니라 몸과 감정과 의식까지 연결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불교에서는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대답을 했는데,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 말을. 그러나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사람은 늘 과거나 미래에 끌려가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숨을 제대로 아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 말 속에는. 그리고 또 우리는 종일 숨을 쉬지만 단 한 번도 숨 쉬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없어요. 그걸 의식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잊고 살기도 하지만 숨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리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그걸.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숨을 많이 쉬잖아요.
뭐 이제 힘든 일이 있거나 지치거나 이 즐거울 때나 이럴 때는 한숨을 안 쉬어요. 근데 한숨은 마음의 무게가 바깥으로 나오는 소리다. 그래 숨 하나 갖고도 이렇게 공기 하나 갖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이치를 알게 되고 깨달음이 나오는 그런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도 공부할 때는 이 호흡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도 기초적으로 우리가 호흡이란 무엇인가 하고 누가 물으면은 쉽게 이렇게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지치고 이래 답답할 때나 뭐 저절로 이렇게 깊은 한숨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아까 한숨은 마음의 무게가 바깥으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굉장히 표현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결국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현대인이나 모두가 그걸 다 느끼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숨은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몸과 마음, 우리의 삶 전체를 비추는 가장 가까운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호흡과 우리 이제 자율신경과의 연결관계,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약초학을 했기 때문에 또 이 호흡하고 또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봐봤습니다. 우리 몸은 아까 말한 대로 자동으로 움직이죠. 심장, 혈압, 그 다음에 소화, 호흡, 이 네 가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자율신경이라 하거든요. 근데 자율신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감신경이고 하나는 부교감신경이죠. 그리고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긴장하고 그다음에 생존하고 하는 것을 담당해요. 그러면 심장에는 이 박동을 조절하고 또 심장 박동이 느리게 가는 사람이 있고 빠르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빠르게 가는 심장을 조율하는 게 교감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을 하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교감신경이 앞서 있을 때는 우리 몸에는 항상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차로 계속 있거든요. 우리 몸속에서. 그래서 교감신경은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몸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교감신경이 더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럴 때만 사용하고 다시 부교감신경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지속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부작용이 생기죠. 그게 이제 불안하고 불면증이 생기고 소화 장애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늘 피로해요. 그리고 혈압도 올라가 버리고 그래 됩니다. 근데 우리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이제 회복하고 이제 몸의 회복과 안정을 담당하죠. 그러면 심장 같은 경우는 안정이 되고 호흡은 느려지죠. 편안하게 느려지고 근육은 이완이 되고 긴장이 됐던 게 이완이 되고 소화는 활성이 됩니다. 그래서 몸을 회복시키고 특히나 이 장 기능을 살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첫 번째 얘기했던 호흡이 자율신경을 바꾸는 거죠. 그럼 호흡에 따라서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으로 가느냐 안 그러면 부교감신경으로 가느냐는 호흡이 결정을 해요. 내가 지금 뭘 한다고 급하게 움직여갖고 숨이 가빠라지면은 내 몸은 교감 상태예요. 교감신경 상태가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 몸에는 긴장을 하게 되고 몸이 위축되고 막 이러거든요. 소화도 안 되고. 근데 제가 그렇게 뛰어왔더라도 안정을 딱 취하면서 숨을 고르고 한숨을 푹 내쉬면서 숨을 편안하게 하고 그 숨을 조절을 싹 해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내 몸이 이제
교감신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딱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호흡은 자율신경을 켜는 스위치인 거예요. 그 세 번째, 호흡과 그러면 이제 호흡과 자율신경과의 상관관계도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러면 세 번째, 호흡하고 우리 장이라 하면은 오장 중에 특히나 소장하고 대장이거든요. 왜냐면 하단전이 있는 위치가 우리 소장하고 대장이 있는 위치거든요. 거의. 그리고 신장도 양옆에 있는데 이제 우리 단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단전에 제일 가까운 게 소장하고 대장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과연 우리 호흡하고 관련이 없을까? 그걸 생각을 한번 해갖고 정리를 또 한번 해봤어요. 우리 폐가 있고 폐 밑에 바로 폐 아래는 하나의 막이 있는데, 우리 고블님이 저번 시간 때 말씀하셨던 횡격막, 그 폐 아래는 횡격막이 있어요. 그러면 횡격막을 사이에 두고 그 밑에 소장하고 대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횡격막이 있느냐? 폐가 무겁기 때문에 그걸 받쳐줘야 되거든요. 횡격막이. 그런데 이 횡격막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숨을 쭉 들이쉬면은 횡격막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폐가 늘어나니까 내려가면서 장을 눌러주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숨을 내쉬잖아요. 그러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장이 또 이완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번뜩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걸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할수록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장을 눌렀다가 뗐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연상되는 거 있겠죠? 연상되는 거 있을 거예요. 바로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호흡 자체가 그러면 장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장 운동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소화 기능이 개선이 되고 배변 활동이 개선이 되죠.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은 일단 숨이 얕아져요. 그 다음에 그럼 숨이 얕아지면은 장이 굳죠. 그러면 장이 굳으면 어차피 소화는 막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폐하고 대장을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폐의 기운이 아래로 잘 내려가야 대장도 원활히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폐가 열리면은 대장도 따라서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 수련을 하는데 또 호흡으로 우리가 수련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호흡 수행은 우리가 단순히 숨을 크게 쉬고 편안하게 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블님이 이제 용어 비결로 우리 수업할 때 들었잖아요. 그 의식을 어디에 두고 어떤 흐름으로 숨을 쉬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행이 나누는 거죠. 그 용어 비결에는 용어 비결만의 어떤 수행법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은 가장 편안하게,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게 자연호흡이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이죠. 근데 그 호흡도 수행인 거예요. 숨을 누가 억지로 막 이렇게 조절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냥 자기 자신의 숨을, 편안한 상태 같으면 자기 자신의 숨 쉬는 것부터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연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뭐 앉아갖고 있다 보면은 자기가 들이쉬는 숨에 의식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숨을 조용히 관찰하죠. 그래서 흩어져 있던 그 마음들을 현재 나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호흡으로 쉬는 이 숨을 조금 이렇게 조금 체계적으로 살짝 이렇게 조금
규제를 살짝 해주는 게 그 명상과 우리 선수행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숨이. 그 다음에 있는 우리 호흡하는 게 단전호흡. 배꼽 아래 하단전에 우리가 의식을 두고 호흡하는 수행이죠. 그리고 숨을 들여 마실 때 이제 아랫배가 부드럽게 나오게 하고, 내쉴 때는 그냥 천천히 들어가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몸을 이제 중심을 안정시키고 기운을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히는데 중점을 두죠. 그 동양 우리 수행에서는 마음이 흔들릴수록 기운을 위로 두는 게 아니고 아래로 두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복식호흡. 우리 가수들이 복식호흡을 많이 하죠. 우리 가슴 위주로 하는 얕은 숨이 아니잖아요. 배까지 깊게 사용하는 호흡이거든요.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게 긴장됐던 게 완화가 되고 자율신경의 안정에 도움이 되죠.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하는 그런 호흡법이죠. 보통 이거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은 현대 그 심리치료나 요가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해요. 복식호흡은. 그 다음에 이제 용어비결에 나온 태식호흡. 태식호흡은 아주 미세하고 고요한 호흡 상태를 말하죠. 마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처럼 숨이 있는 듯 없는 듯 해지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거기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이 긴장이 깊게 풀릴 때까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상태, 그걸 태식호흡이라 하죠. 그다음 우리가 주문이나 또 만트라 호흡, 숨과 함께 특정 소리나 주문을 반복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반드시 숨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숨과 주문이 따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거는 도둑에도 안 되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호흡으로 리듬을 맞춰서 주문을 이어가게 되면은 호흡과 의식을 하나로 맞추는 스윙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리듬이 생기면은 잡념이 줄어들고 호흡의 흐름도 안정되죠. 이게 주문 만트라 호흡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걷기 호흡 수행도 있죠. 걸어가는 걸음과 숨을 연결하는 방식인데, 이건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방식 알 거예요. 안 그러면 걷기를 잘하는 사람이 이런 건 모르더라도 이렇게 오래 걸은 사람들은 이 호흡법을 바로 연결이 돼요. 깨우치지 않아도 그렇게 맞춰갑니다. 안 그러면은 걷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그 숨에 맞춰갖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의 움직임과 호흡을 함께 맞춰갖고 흩어진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수행이죠. 그런데 이런 게 장점이 어디에 나면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걷기 호흡이나 서서 하는 호흡을 할 때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앉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걷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걸으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근력도 살아나면서 호흡 수행까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주문까지 넣어버리면은 굉장한 효과를 또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법 호흡이라 했는데, 관법 호흡 같은 경우는 숨 자체보다 숨을 쉬는 나를 이제 바라본다고, 관심 있게 바라보는 거죠. 그 숨이 이제 들어오는 자리에 잠시 이제 멈추는 그 순간, 그 나가는 흐름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식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거. 이게 관법 호흡인데, 관법 호흡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옛날에 보면 궁예가 쓰던 관심법 있잖아요. 이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마다 이 목적은 조금씩 전부 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막혀있던 몸과 마음의 그 흐름 상태를 부드럽게 하고, 흩어진 의식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원래의 그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 하나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호흡 수행은 무언가를 더 만들기보다는 과하게 긴장하고, 그 다음에 붙잡고 있던 것을 천천히 이렇게 뭉쳐있던 거나 이런 걸 갖다 천천히 풀어가는 과정에 더 가까운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뭔가를 수행을 한다, 명상을 한다,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하는 일들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머리가 뜨고 가슴이 답답하고 생각이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생각을 비우려 하는데 생각이 더 많아져. 그래, 그 이유가 바로 기운이 바로 위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서 차분하게 열풍, 뜨거워졌으면 위로 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떠가지고 올라갔으면은 매우를 만나서 차가워진 상태 다시 또 떨어져 갖고 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계속 뜨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그 핵심은 뭐냐? 올라가 있는 걸 어떻게 잘 내리느냐? 바로 내리는 거거든요. 올리기는 쉬운데 이 내리는 게 어렵다고. 내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하고, 왜냐면 그런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이건 수행을 해봐야 되는데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내리는 겁니다. 잘 내려져야 이게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숨을 길게 내쉬면서 배를 느끼고 단전에 집중을 하면서 기운이 내려가는 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이제 안정이 되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제 소장, 대장이 살아나죠. 그래서 여의주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신 핵심 중에 하나가 비워야 흐른다. 비워야 얻는다가 아니고 비워야 흐른다.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서 계속 흘러간다. 아래 위가 순환을 하면서 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개개인이 잠시라도 자신의 숨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이때까지 못 느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하게 그냥 느끼고 있던 그런 숨을, 의식을, 그 숨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의식을 씌우고 거기에 마음까지 얹어버리면은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행의 기초죠, 기초. 그리고 억지로 이제 깊게 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안한 숨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걸 자꾸 이렇게 의식하고 느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이래 보면은 다 지금 현재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부교감신경보다는 교감신경이 항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들면 터져요. 건들면 싸우고 남을 비방하고 편을 가르고 그걸 잘 이용하는 것들이 이제 소위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걸 잘 이용을 하죠.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늘 바쁘게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자신을 내려놓잖아요. 일주일 안에 그래도 하루 이틀은 쉬잖아요. 그때
쉬는 목적도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점하라고 항상 긴장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 숨이란 몸의 흐름이고 마음의 흐름이고 기운의 흐름이고 생명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순환하잖아요. 지구가 순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순환이 공기거든요. 공기의 흐름이거든요. 물론 바다도 대류가 계속 움직여요. 온도차에 의해서. 근데 만약에 이게 멈추거나 막혀버리면은 지구가 썩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속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도 썩고 생물도 썩고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와 인간과 우주는 하나인 거죠. 흐름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서 우주를 느끼려고 하면은 이 숨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우주가 어둡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우주는 원래 어두워요. 빛이 있기 전까지는 우주 자체는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 되면은 빛이 가려져서 빛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밤인데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우주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 어두움은. 근데 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 태양빛이잖아요. 그래, 이 순환이죠, 순환. 계속 돌아가는 거죠.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하는 이 순환. 그러면서 기운을 느끼는 거죠. 밝은 기운과 무거운 기운과 가벼운 기운을 느껴갖고 순환을 시키고 또 순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핵심은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복잡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억지로 열려고 하지도 말고 욕심도 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게 하는 것. 그거 대신 거기에 의식을 두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의식을 안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식을 두게 됨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막 내 편한 대로 쉬고 싶은 대로 숨을 쉬다가 그걸 이제 간섭을 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숨을 쉬어야 돼 이러면서 체계적으로 조금 이제 간섭을 해주는 그 단계죠. 거기 석관화가 될 때까지만 간섭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쉬듯이 수행을 하고 난 뒤에 되는 숨도 처음에는 간섭을 하고 내가 의식을 갖고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우리가 답을 찾지 말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그 이유가 바로 이미 우리 안에 숨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그 숨을 바르게 하는 그 순간에 몸도 마음도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제 자신도 굉장히 많은 것을 깨우쳤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숨에 대해서 나의 숨에 대해서 그냥 논문을 하나를 쓰자. 나의 숨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나의 숨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이건 나 자신밖에 모른다. 그래서 나만의 숨, 그걸 만들어가는 거죠. 그걸 나만의 숨을 서로가 우리 성가님들과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했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하고 알려주면서 서로가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해보는 거고 또 상대가 또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해서 그 방법으로 해보는 거고 해서 숨을 막 이때까지는 그냥 마음대로 했던 걸 갖다가 지금은 체계를 갖추고 숨을 쉬자. 그렇죠. 오늘의 제 얘기는 바로 핵심은 그겁니다. 규칙과
어떤 철학과 나만의 어떤 방식을 만들어서 숨을 한번 제어를 하면서 제대로 숨을 쉬어보자. 그리고 우리는 도인으로서 또 우리 또 상계님과 또 우리 본주님의 그 따름이 있으니까 뭐 주문 수행. 그래 본주님 같은 경우는 하루도 수행을 거르지 말라 할 정도로 수행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게 호흡과 또 주문 하고 어떻게 매치를 잘 해가지고 나만의 어떤 그 숨결을 그리고 템포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숨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뭐 결론적으로는 나만의 숨을 쉬어보고 나만의 것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여의주님께서 우리 도인들이 이제 도를 닦으면서도 이게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이제 어려움, 갈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여희주님.